무심히 흘러가는 나날, 늘 그렇듯 당연하게 맞이하는 아침. 여러분은 인생에서 몇 번의 아침을 더 맞게 될지 궁금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에게 만일 단 한 번의 아침만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지금까지 가치 있게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삶을 뒤로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뉴욕타임스 기자인 저자는 삶의 마지막을 향해 유유히 걸어가는 노인 6명과 1년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사실 인터뷰 초기에는 그들로부터 나이듦의 고단함에 대해서만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인생을 안다고 자부했던 저자는 그러나 그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스승, 진정한 현자와도 같던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자는 인생의 의미와 삶의 가치, 행복에 대해 함께 묻고 답하며 흔들리던 삶의 갈피를 잡아갑니다. 인생의 매 순간들은 마치 스튜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들과 같습니다. 이 재료들은 하나씩 따로 먹기에는 너무 쓰거나 매울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재료가 섞이면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모두 소중합니다. 지난 시간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앞을 내다보기 힘들었다고 토로하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면 잘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힘나게 했던 것,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찾아 조금만 더 확신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오늘은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책을 바탕으로 감사의 힘, 행복을 선택하는 법,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 등 내 삶의 가치를 찾는 6번의 인생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의 인생 수업 첫 번째, 행복의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좋았던 때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힘들었던 때는 잊어버리는 그들의 선택적 기억력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지만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과거를 마음대로 다듬어낼 수는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행복했다고 생각을 해. 루스는 마치 과거에 행복했는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듯 말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힘든 경험들도 현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대공황을 버텨냈고 배우자가 서서히 하늘나라로 떠나는 모습까지 지켜보았다. 대화를 하다 보면 루스는 가끔씩 어머니와 남편, 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수년간 그들을 돌봐줬던 이야기를 꺼내고는 했다. 특히 자매들 중에 가장 똑똑하던 언니는 오랜 기간 알츠하이머병에 시달리다가 하늘나라로 떠났다. 하지만 루스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릴 때면 고통스러워한다기보다 오히려 더 즐거웠던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저소득층 노인들을 지원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루스의 큰딸 주디는 자신이 돕는 사람들에게서도 이 같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85세나 90세까지 사는 사람은 다들 무척 강해요라고 주디는 말했다. 엄마는 남편도 잃고 부모님도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알죠. 그렇다고 덜 힘들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서 배울 게 무척 많은 거죠. 세상 만사를 다 겪고 살아남은 분들이시니까요. 늙는 게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꼭 끔찍하지도 않아요. 심각한 기억 상실은 끔찍한 일이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은 진정한 지혜일지 모른다. 당신이 45세라면 결혼 생활 동안이나 일하는 중에 저질렀던 실수들을 빼먹지 않고 기억하는 편이 좋다.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90세라면 잊어버리는 편이 현명하다. 사회학자 라르스 토른스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고도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을 하고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에 대해 점점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이었다. 칵테일 파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누군가에게 작업을 거는 일은 더 이상 큰 재미가 없었다. 그들은 새로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이 큰 전체의 일부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은 자신들이 외로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명상을 하며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노년이 쇠퇴기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걱정을 초월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의 절정기라는 것이다. 토른스탐은 74세에서 104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50세 이후에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이제 나는 얄팍한 인간관계에 흥미가 줄었다라는 문항에는 전체의 75%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의했고, 나는 사색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라는 문항에는 3분의 2가 긍정했다. 물질적인 것들은 전부 다 중요하지 않다 해도 81%가 동의했다. 그들은 점점 더 타인을 배려하게 되었고, 인생에는 절대 풀지 못할 수수께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토른스탐이 발견한 눈에 띄는 사실 중 하나는 노인들이 기억과 최근의 경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거에 나눴던 대화들을 되새겼고,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예전 잘못을 사과했고,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것들에 새삼 감사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현명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도 죽는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욱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 현대의학 덕분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거나 질 수 있는 일종의 시험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얀 가운을 잊은 전문가들이 좌지우지하는 무언가로 말이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더 현명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 우리들 중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한다. 6번의 인생 수업 2번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요양원에서 지내던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젊은이들이 노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질문을 듣고 그는 난감해하는 기색이었다. 왜냐하면 노년은 다른 어느 시기와 마찬가지로 그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오늘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내일도 오늘과 크게 달라질 리 없었다. 옷에 단추를 잠그거나 허리를 굽히는 게 어려워지고 신발끈을 묶거나 할 때 등이 아프지. 아니면 거울을 보거나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들을 발견했을 때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놀랍지도 않아. 그런 날들이 오고 있다는 걸 알잖아. 그냥 살아가는 과정이야. 이 나이에서 다른 나이로 가는 거지. 나는 특별히 달라진 기분이 안 들어. 그가 말했다. 프레드는 나와 달리 당연히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늘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살만한 가치가 없는 상태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 요양원 침대 위에 누워있든 몸값이 수십억에 달하는 여배우들과 지폐를 가득 채운 욕조 안에 들어가 있든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였다. 내게는 무척 심각해 보이던 건강 문제들도 그에게는 그저 익숙한 일일 뿐이었다. 나이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베티 데리비스가 했다는 유명한 표현이지만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이다. 나이는 아무나 먹는다. 현대의학 덕분에 결국 거의 누구나 늙게 된다. 세월이 몸을 공격하는 날이 짧든 길든 오래 사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건 몸이 노화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노년이란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판결로 만들었다. 너무 늦기 전인 20대쯤부터 현명하게 요가를 시작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년은 그때를 살아보지 않은 이들이 규정해 놓은 개념이다. 인생 중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중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젊은이들의 의견은 유치하고 어리석으며 고령자들의 의견은 노망이 나서 주절거리는 소리 정도로 치부해버린다. 고령자들과 젊은이들이 각각 노년을 바라보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나와 내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운동을 하거나 살을 빼지 않겠다고 하셨다. 만성적인 등의 통증을 꾸준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게다가 물리치료는 사기라고 하셨다.
어머니가 사시는 건물에 실내 수영장이 있었지만 수영복을 갈아입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셨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태극권 수업은 너무 이른 새벽이라 반대하셨다. 등과 다리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동생들과 나는 어머니에게 전동 휠체어를 타지 말라고 말씀드렸다. 한 번 걷기를 멈추면 폐도 운동을 하지 못하고 몸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휠체어 덕분에 어머니는 더 자유롭게 미술관에 가거나 연극을 보러 다니실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쩌면 단기적인 해결책들이나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가 최선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 고령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더 잘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6번의 인생 수업 중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삶의 태도에 대해 배우고 싶은 사람,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아직 모르겠는 사람, 소중한 단 한 번의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 해가 기울 무렵 끝내 후회하는 하루를 맞이하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만일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남아있다면 책을 강력히 권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문인 괴테의 인생과는 우리의 문명은 겨울철 과일나무와 같다. 그 나뭇가지에 다시 푸른 잎이 나고 꽃이 필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처럼 즐거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의식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취미나 인간관계에 개방적이다.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거나 인간관계를 받아들이거나 항상 오픈 마인드를 유의하는 것이다. 예컨대 새로운 취미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긴다. 레벨업 하고 싶다, 작품 전에 출품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는 것도 좋고 동아리에 참가해 임원이나 담당을 맡는 것도 좋다. 즉 인간관계, 목표, 공헌이라는 즐거운 노후를 보내는 3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 둘째, 여유 있는 노후 계획을 세운다. 시간적으로 자금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포인트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등 없다는 감각은 기분을 피폐하게 만든다.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자신을 몰아가 버리면 본전도 없다. 예컨대 목표를 세울 때는 누군가와 겨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에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시간을 즐긴다는 관점에서 설정해 보면 좋지 않을까. 셋째, 즐거운 노후를 위한 주거 선택의 포인트다. 즐거운 노후는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있다. 거주지를 찾을 때는 다음 포인트를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첫째로, 노후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인가? 우선 체크하고 싶은 것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해를 거듭하면 건강상의 불안이 증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범죄에 대한 대응도 걱정이 많아진다. 주위 환경 등 주거 환경의 안전 안심이 확보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 본다. 둘째로, 노후의 즐거움을 만끽할 만한 집인가? 노후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본다. 예컨대 주변 가까이 병원, 슈퍼마켓, 먹자골목, 가벼운 오락시설, 지역 도서관, 동아리 등 활동이 가능한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지루함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현역 시절과 비교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이 많이 생긴다. 그 사용법을 생각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선택하는 집이나 주변에 그런 즐거움이 준비되어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다. 즐거운 노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일찍 인간관계, 목표, 공헌 등과 같은 포인트를 잘 검토한다면 충실한 노후 생활로 분명 연결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버려야 되는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첫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덜 앉고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60세 넘어 하루 10시간 넘게 앉아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는 사람보다 당뇨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높고 하체 비만 등의 발병하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자식들이 출가하고 나가게 되면 억지로라도 움직였던 몸은 그냥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만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도 각종 심혈관 질환과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30분마다 5분간 가벼운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500명의 노인 가운데 가장 오래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더 자주 움직였던 노인들보다 평균 8년 더 빨리 늙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며 신체 활동이 게을러지면 근육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더욱 움직이기 싫은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맞는 운동 습관을 길들여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는 기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편하게 쉬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많이 걷는 것도 건강 유지를 위한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만일 걷지 못하신다면 앉아서 하는 운동 또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앉아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신다면 몸의 움직임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해도 근력이 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고령자들은 운동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매일 10분만 꾸준히 해도 1년이 지나면 현재 근력의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노년 건강 유지의 최대 복병인 낙상사고가 줄고 사회 참여 활동은 늘어나고 노년의 허약도 예방됩니다. 얼마 전 옆집 60대 어머님은 길을 걸어가시다 갑자기 넘어지셔서 팔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리의 근력이 부족해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셨는데요. 오랫동안 치료받느라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어서 미리 근력 운동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셔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습관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신 앉아있는 시간이라도 줄이는 게 노후 건강을 위해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습관을 길들여 어떤 태도로 지낼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 있는 노후를 위한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두 번째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노후 행복의 결정적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관계라고 할 만큼 마음 맞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데요. 노후가 되면 마음이 외롭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때 달려와 고민을 함께 나눌 친구가 한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퇴직과 함께 직장 등 공적 관계망은 대부분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은 노년의 삶의 질을 낮추고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주변에서 맞지 않는 사람과의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만남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살아온 세월 속 쌓인 갈등이 폭발하면서 관계가 망가질 때도 많습니다.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이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의 불협화음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하죠.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늙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50대부터 하나씩 내려놓으면 편해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품을 떠나 독립하고 나면 지켜야 하는 것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껏 무리해서 만나야만 했던 사람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은 나이를 먹으면 체력도 기력도 젊었을 때와 같지 않게 되니 굳이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힘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참아가며 사람을 만나는 일은 피곤하기만 하죠.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는 만큼 인간관계에도 에너지 절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족만큼은 예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가족도 같습니다. 그저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요령이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다면 사람보다는 고독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된다면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인간관계 또한 분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아는 사람 100명보다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 1명이 더 귀합니다.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과 편안하게 만나면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셔야 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라는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대답한 은퇴자가 늘리고 싶다고 한 은퇴자보다 6배나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문제들을 비추어 볼 때 은퇴 후에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삐걱대는 관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 간 어긋난 부분을 개선하고 줄어든 인맥을 새롭게 채워나가야 사람 냄새 풍기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에게 이로운 관계가 행복뿐 아니라 노후의 신체적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죠. 누군가 인생은 나를 알아주는 한두 사람 붙잡고 사는 거라고 하더군요. 나이 들어서도 너무 관계에 연연하다 보면 자신에게 소홀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 일수록 잠시 멈춰서 자기 자신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는 일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불량 노인이어도 됩니다. 사람 좋은 척하면 건강이 불량해집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양하느라 하고 싶은 일을 참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고생하며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원하는 대로 살아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